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올 시즌 벌써 30도로 고지에 오른 선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신시내티의 유격수 엘리 데라크루즈인데요. 다저스와의 경기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데라크루즈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시내티와 다저스의 시리즈 첫 번째 경기에서 이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불펜 데이를 예고를 했었고 다저스는 글래스나우를 선발로 내세웠던 만큼 사실 다저스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예상을 깨고 신시내티가 7대2로 대승을 거뒀었죠. 그렇습니다. 이 신시내티의 공격을 이끈 선수가 바로 이제 데라크루즈였는데요. 이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2루타 하나 포함해서 4타수 4안타에 볼넷 하나 3타점 그리고 득점도 무려 3개나 올리는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거는 첫 세 타석에서 도루를 무려 4개를 기록했다는 점을 꼽고 싶은데요. 첫 타석부터 안타를 때려낸 이후에 곧바로 2루로 도루에 성공을 했었고요. 두 번째 타석에서도 2루타를 때려낸 이후에 곧바로 3루 도루에 성공을 했었고 사실 세 번째 타석이 대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 출루한 다음에 2루와 3루 연달아 훔치면서 시즌 30도로 고지에 오르게 됐는데요. 당연하게도 올 시즌 처음으로 30도로 고지에 오른 선수가 데라크루즈였고 내셔널리그에서 도루 2위가 지금 투랑 선수입니다. 이 미러키의 투랑 선수가 16개니까 거의 뭐 2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라크루즈의 지금까지 성적을 살펴보면 타율 2할 7푼 7리 9홈런에 22타점인데 도루가 무려 30개고요. OPS 역시도 0.89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루 30개도 눈에 띄지만 홈런도 지금 두 자릿수를 눈앞에 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2루타 3루타 생산 능력까지 더했을 때 참 다이내믹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4경기 만에 30도루를 기록을 했는데요. 개막 첫 44경기에서 30도루 이상 기록이 무려 8번째라고 합니다. 이 앞서 기록을 달성한 선수들 중에서 팀 레인스, 리키 핸더슨, 케니 로프턴 명단에 있는 선수들 모두가 사실 시대를 풍미한 대도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 8번째 기록이긴 한데 리키 핸더슨이 사실은 혼자서 3번을 기록했기 때문에 데라크루즈는 역대 6번째로 이런 대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됐고요. 현재 페이스를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긴 합니다만 110도루 페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도루를 넘게 된다면 1987년 빈스 콜먼 이후로 한 시즌에 100도루를 넘는 최초의 선수가 또 되게 되는 건데요. 이 베이스볼 서번트에서 볼 수 있는 데라크루즈 선수의 스프린트 스피드, 그러니까 최대 속도 말하는 거죠. 요게 이제 초당 무려 29.8피트. 요게 미터로 환산했을 때는 9.08미터라고 합니다. 네, 지금 당연히 리그 상위 1% 기록이긴 합니다만 더 대단한 점이 뭐냐면 데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키가 거의 2m에 육박하는 선수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주력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슬라이딩 자체가 리치가 정말 길어요. 이 선수 팔다리가 다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과장 보태서 2루까지 도달한 절반쯤 됐을 때 그냥 슬라이딩을 하는 거야. 그때 뛰면 그냥 팔이 그러면 그냥 팔이 진짜 2루 베이스에 닿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네 번째 타석 안타 뒤에 또 기어코 경기 5번째 도루 시도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반즈 선수 벼르고 있었겠죠. 드디어 한번 도루 저지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반즈 선수의 표정, 드디어 한번 잡는다 이런 표정이었는데 상대 배터리가 알고 뛰어도 막기 어려운 주자라는 거, 이 장면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기록을 살펴보면 데라크루즈가 정말 적극적으로 주루 플레이를 가져가면서도 도루 실패가 아직까지 5번밖에 없거든요. 성공률을 따졌을 때도 85.7%. 사실 오늘 막무가내로 뛰는 것 같습니다만 이 다저스의 배터리, 오스틴 반스의 어깨가 조금 약한 것도 있지만 글래스나우가 사실 지난해 19개의 도루를 허용한 동안 도루 저지는 한 번밖에 못했거든요. 이 투구 동작이 굉장히 긴 선수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파고드는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데라크루즈 선수 2002년생이고요. 도미니카 출신입니다. 지난 2018년에 국제 아마추어 FA로 신시내티와 계약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가 무려 196cm입니다. 그 체격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운동신경으로 데뷔 전부터 정말 큰 관심을 모았었던 유망주예요. 사실 메이저리그 유격수들이 점점 키가 커지고 있긴 하고 오닐 크루즈가 2m가 넘는 유격수가 탄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데라크루즈도 정말 드물게 키가 2m 가까이 되는 장신 유격수입니다. 이렇게
유격수를 볼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운동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키임에도 불구하고 유격수 수비를 볼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델라크루즈 선수 지난해 6월 6일 데뷔를 했습니다. 2경기 만에 첫 홈런을 때려내더니 23일에는 무려 15경기 만에 힛포더 사이클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뭐 역대 메이저리그로 보더라도 세 번째로 적은 경기 만에 힛포더 사이클을 기록한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해 7월 8일에는 불과 3구 만에 2루 도루, 3루 도루, 홈까지 훔쳐내면서 단일 이닝 3연속 도루를 최회 연속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 델라크루즈 선수 전반기까지는 4홈런에 16도루, 타율도 3할 2푼 5리, OPS 0.887. 진짜 메이저리그에 괴물이 등장하나 싶긴 했었습니다만 후반기에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바깥쪽 변화구에 너무 배트를 적극적으로 내다 보니까 이 선관 문제가 노출이 되면서 삼진을 105개나 당했었는데 이 나중에 이제 삼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땅볼 비율도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율 역시도 1할대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본인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강한 이 타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배트 스피드가 워낙에 빠른 선수인데 이 컨택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타구질 역시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 트레이닝부터 여러 가지를 또 고쳤습니다. 타석에서의 어프로치 좀 더 신중하게 바깥쪽 공에 덜 스윙하는 쪽으로 고친 다음에 볼넷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삼진은 그래도 여전히 많긴 합니다만 존에 몰린 공을 놓치지 않게 되면서 자신이 가진 파워도 더욱더 발휘할 수 있게 이 타석에서의 접근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도루 개수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홈런 역시도 현재 9개, 시즌으로 따졌을 때는 33개 홈런 페이스니까 정말 호타준족이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 대비 타구질도 뛰어나게 좋아졌다라는 걸 옆에 또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비는 뭐 물론 여전히 실책 9개, 리그 1위로 불안하기는 합니다만 요건 역시 이제 경험이 좀 더 쌓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깨는 진짜 진퉁이더라고요. 그렇죠. 현재 평균 송구 속도가 91.7마일인데요. 지난해에는 홈으로 송구한 게 99.8마일이었는데 이게 스태캐스트가 측정한 2015년 이후로 따졌을 때 메이저리그 내야수 역대 최고 송구 속도 신기록이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델라크루즈 선수인데 이 선수가 가엾은 이유, 앞으로 야구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이제 메이저리그 2년 차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 선수가 마이너리그 시절에 맺은 특이한 계약이 또 알려지는 바람에 화제를 또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평생 연봉의 10%를 빅리그 어드밴티지라는 대출 업체에다가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계약금이 워낙에 적기도 했었고 마이너리그 월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선수들이 사실 스포츠 유망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돈을 빌려주면 해당 선수가 종목 최상위 리그에 데뷔를 했을 때 연봉의 10%를 떼가는, 말 그대로 사실 이쪽 업체에서도 약간 모험을 거는 거긴 한데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리턴이 정말 큰 그렇죠. 대출 업체의 입장에서는 계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델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약금이 65,000달러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야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미식축구 선수들도 많이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델라크루즈 외에도 개빈 스톤 선수도 여기랑 계약을 맺었고 재즈 치좀도 여기랑 계약을 맺었고 뭐 보스턴의 브라이언 베요 많은 선수들과 또 계약을 맺은 업체이니만큼 근데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도 리스크를 짊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빅리그에 데뷔하지 못하면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조건들, 그러니까 여러 명이랑 계약을 해놓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하면 그게 곧 이제 대박이 되는 그런 이제 계약 조건이더라고요. 자, 사실 이런 걸 보면 왜 어린 남미 선수들이 빠르게 구단과 비교적 저렴한 금액이더라도 장기 계약을 맺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마이너리그 시절에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망주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를 이 계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델라크루즈도 앞으로 그래서 야구 계속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신시내티가 요거를 살짝 좀 이용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저렴한 금액에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한번 제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델라크루즈 정말 차세대 야구 스타로서의 자질이 보이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역시 부상이 될 겁니다. 키도 너무 크고 사실 워낙에 다이내믹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몸 관리를 건강하게 꾸준히 유지하면서 기복 없이 시즌을 난다면 올 시즌 정말 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델라크루즈 과연 지난해 아쿠냐의 70도를 또 넘어서 100도루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보는 게 재밌다, 다이내믹하다 이런 게 확 느껴지는 선수이니만큼 확실히 좀 인기를 끌
쓸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